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샌디에고에서 꼭 가봐야 할 곳 15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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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s gonna be a good day. 샌디에고 하면 동물원, 시월드, 레고랜드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현지인이 추천하는 진짜 샌디에고를 느낄 수 있는 스팟으로 15곳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샌디에고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샌디에고는 미국의 남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남쪽에 위치해서 멕시코 국경 도시예요. 차로 멕시코로 가는 보더가 다운타운에서 멀지 않아요. 미서부 최대 도시인 LA에서 샌디에고 다운타운까지는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기차로는 3시간 가까이 걸리는 위치입니다. 늘 화창하고 선선한 날씨에 자연 경관도 뛰어나서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서 배경이 된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탑건의 배경지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드라마인 그레이스 앤 프랭키의 배경지이기도 합니다. 한국 드라마 중에는 상속자들의 로켓지이기도 한 발보아 공원이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추천 포인트인 발보아 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보아 파크는 스페인과 멕시코의 건축 양식의 건물들을 볼 수 있는 색다른 공원입니다. 1935년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은 14개의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술관, 항공우주박물관, 자동차 박물관, 기차 박물관 등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께는 놀이공원보다 더 기억에 남는 곳이 될 거예요. 고객센터와 온라인을 통해서 4곳의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부터 7일 동안 모든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파크 와이드 패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곳의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리미티드 패스의 경우 성인 56불, 어린이 35불입니다. 다음은 다운타운 데이트 코스로 추천드리는 노스하버 드라이브입니다. 이 길은 항구를 따라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기도 좋고 건너 코로나도로 가는 유람선을 타고 해상에서 샌디에고 다운타운을 바라보는 재미도 즐길 수 있는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밀리터리 덕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미드웨이 박물관을 놓치면 안 되겠죠. 최근 영화 탑건의 인기로 다시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를 비롯해서 1991년까지 미국 해군이 사용했던 항공모함을 그대로 박물관 형태로 바꿔서 구경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성인 26불, 어린이 18불입니다. 해질녘의 풍경도 어마무시합니다. 저녁 산책과 함께 오이스터로 유명한 레스토랑 브리건타인에서 저녁 식사까지 하면 완벽한 저녁 시간이 될 거예요.
다음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추천드리는 워터프런트 공원입니다. 여기는 샌디에고 행정센터 앞 광장을 공원으로 꾸민 곳이에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이 있고 가족 단위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잔디 광장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특히 노을을 보면서 피크닉을 하기에는 이곳만한 곳이 없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이곳에서 즐기시면 온 가족이 만족하실 거예요. 종종 무비나이트와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하니까 일정을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리틀 이탈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다운타운 스팟입니다. 봄에는 보라색 자카란다 꽃나무가 만발해서 그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풍경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동네였던 곳으로 이름에 걸맞게 여기저기 이탈리안 맛집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최근에는 갤러리와 예술의 거리로 변신 중이어서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주차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근에 유료 주차장이 몇 곳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샌디에고에서 가장 큰 파머스 마켓이 열려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장 보러 가는 곳으로 변합니다. 다운타운에서 가볼 만한 레스토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인터콘티넨탈 호텔 최상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세네카입니다. 예약이 어렵지만 예약만 성공하시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망 좋고 음식 맛있고 직원들도 모두 친절해서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메뉴 하나하나가 모두 양이 많은 편이라서 일행들과 쉐어하기도 좋아요. 다운타운의 저녁 시간은 역시 게스램프 쿼터를 추천드립니다. 클럽, 라이브바, 칵테일 라운지 등 젊은 관광객들이라면 홀딱 반할 만한 밤문화의 거리예요. 레스토랑의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에요. 체인 레스토랑부터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메뉴를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거리를 구경하며 분위기를 즐기기만 해도 텐션이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곳은 코로나도 섬입니다. 사실 코로나도는 지도상에서 보면 섬이 아니라 반도예요. 다운타운 베이에서 가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하거나
큰 다리를 건너다 보니 섬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코로나도는 대표적인 부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옛 건축 양식의 건물이 보존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 예쁜 곳도 많아요. 특히 코로나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호텔 델 코로나도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1888년에 지어졌습니다. 본관 건물은 마릴린 먼로의 뜨거운 것이 좋아의 배경지로 유명할 뿐더러 에디슨, 찰리 채플린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미국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이기도 해서 이 건물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곳입니다. 다만 노후한 시설에 비해서 숙박비가 비싼 편이라 선뜻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호텔이에요. 일곱 번째는 카브리오 국립공원입니다. 어딜 가나 국립공원은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들러볼 가치가 있죠.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1542년)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 상륙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샌디에고 다운타운부터 멕시코 국경 너머까지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하이킹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곳에 4km짜리 베이사이드 트레일을 추천드립니다. 샌디에고 베이 에어리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기 코스예요. 올드 포인트 로마 등대하우스는 내부가 개방되어 있어서 200년 전 등대지기의 생활상을 볼 수 있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3월에는 추운 베링해의 겨울을 피해 따뜻한 캘리포니아를 찾아오는 고래무리를 관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인당 10불 또는 차량으로 입장 시는 한 대당 20불부터입니다. 다음은 다운타운에서 약간 북쪽으로 이동해서 미션베이를 보여드릴게요. 미션베이는 인공 해수만 공원이에요. 주말이면 물놀이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곳입니다. 인공 해수만이라서 파도도 거의 없고 깊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습니다. 각종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공원이다 보니 역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도시락이나 포장 음식을 갖고 이곳에서 피크닉 기분을 즐기는 것도 남부 캘리포니아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거예요.
피크닉에 좋은 포장 음식을 살 수 있는 근처 식당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필스 바베큐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온 곳이라 아시는 분들을 아시는 샌디에고 지역 맛집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바베큐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곳이고요. 포장하는 것도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할 만큼 인기 있는 곳입니다. 저의 추천은 소고기 바베큐입니다. 달달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소스의 진한 맛을 더 즐기고 싶다면 음식을 픽업할 때 엑스트라 소스를 달라고 하세요. 성인 팔뚝보다 큰 우대갈비 하나면 웬만한 어른들도 부족하지 않을 양입니다. 이제 라호야코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호야는 스페인어로 보석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반짝이고 예쁜 해안선을 자랑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바다사자와 바다표범을 구경할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합니다. 바다사자와 바다표범은 해질역에 가시면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라호야는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고급 레스토랑도 많아서 주차할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늘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일찍 가지 않으면 아예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니까 참고하세요. 라호야에 가신다면 가볍게 식사하기 좋은 가성비 맛집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헤링본 라호야입니다. 여기는 오이스터도 유명하지만 피자나 타코도 맛있어요. 특히 해피아워에 맞춰서 가면 오이스터와 각종 주류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니까 스케줄이 맞는다면 꼭 들러보세요. 레스토랑 바로 옆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워낙 인기 레스토랑이라서 주차가 어려워요. 근처 2시간 무료 주차 구역도 꽤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10번째는 샌디에고의 다양한 비치입니다. 좋은 비치들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 몇 곳만 보여드리는 거지만 샌디에고에서는 각자의 취향에 맞는 비치를 찾아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예요. 델마 비치는 모래사장과 잔디로 구분되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에 딱입니다. 솔라나 비치는 이곳 출신의 개발자가 만든 코인 이름으로 더 유명한 비치죠. 아담하지만 바다에 나가서 해안을 바라보는 모습이 멋진 비치예요.
문라이트 비치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적하고 아기자기한 비치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가족 단위로 놀기 좋아요. Never gonna look back, 'cause damn I was built to last. You move slow and I move fast, and that's facts. Only I can make a change, slowly take a step today. I will never be the same, 'cause that's what it takes. 그리고 샌디에고는 해안을 따라서 조성된 캠핑장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RV족들에게는 사시사철 최고의 인기 캠핑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칼스베드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북부 지역으로 레고랜드 캘리포니아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거치게 되는 동네예요. I ain't playing, got a weird mind. If you work 8 hours, I'ma work 9. If the shoot tastes sour, you should taste mine. I'ma stay in power for a long time.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오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레고랜드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오후에는 칼스베드의 아기자기한 쇼핑몰에서 쇼핑하면서 해질녘까지 충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Who's that? I'm new, come back better than last. Yeah, it's a new me, never gonna look back. I'm never gonna look back. 칼스베드는 올드타운의 느낌이 물씬 나는 동네라서 사진 찍기도 좋고 비치도 가까워서 가족 단위로 바다를 즐기기에도 최적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멋진 석양을 볼 수 있는 하버피쉬 카페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피쉬 타코를 먹으면 최고의 하루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열두 번째는 오션사이드입니다. 오션사이드는 톰 크루즈 주연의 탑건이 촬영된 탑건 하우스를 보러 오는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지금은 리조트 옆으로 이전하면서 보수를 거쳐서 촬영 당시 모습과 흡사한 상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오션사이드는 비치 중간에 있는 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낚시하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항상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곳이라서 주차 자리 찾기가 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멋진 곳입니다. 바다를 즐기는 분이시라면 단연 오션사이드의 리조트 호텔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휴양지에 온 기분을 한껏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멋진 비치를 다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해안도로 드라이브를 추천드립니다. 남북으로 난 5번 고속도로가 아니라
해안을 따라 나 있는 101 국도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델마, 엔치니타스, 칼스베드, 오션사이드까지는 물론이고 1번 국도로 이어지는 라구나 비치까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부 해안인 만큼 단연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해질녘 드라이브도 놓치지 마세요. 화면으로는 담기 어려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열세 번째로 샌디에고의 즐길 거리는 바로 맥주 양조장입니다. 미국에서 인구 대비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샌디에고예요. 저도 이곳으로 이사 온 후로 열심히 마시러 다니고 있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브루어리에서 모든 맥주를 마셔보기는 어려우니까 비어플라이트 샘플러를 통해서 조금씩 맛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맥주를 찾아보세요. 여행 중에 수많은 브루어리를 다 가보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3곳만 추려드릴게요. 먼저 한국에서도 꽤 알려져 있는 발라스트 포인트, 그리고 샌디에고 대표 수제 맥주 브랜드인 카에스트라우스 브루어리, 마지막으로 미국 10대 브루어리로 꼽히는 스톤 브루잉. 이렇게 3곳은 규모도 크고 음식도 맛있기로 유명한 곳이니까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Get up, nah I ain't a quitter. Toss me the ball, I'm a really big hitter. Big picture, I'm a straight killer. Rising the song to the highest bidder. Got juice, got gas, I'ma move fast. New shoes, new tracks like who. 14번째는 샌디에고에서 동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사과의 도시 줄리앙입니다.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코스로도 유명할 만큼 오는 길도 예뻐요. 줄리앙은 오는 길도 예쁘지만 마을 전체가 동화 속 마을같이 고풍스럽습니다. 서부 개척시대의 느낌이 남아있는 동네라서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빈티지 소품이나 앤틱 가구에 관심이 많다면 여기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골 동네에서 맛보는 바베큐와 맥주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로 주말에는 주차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역시나 사과의 도시답게 애플파이 가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줄리앙 파이 컴퍼니가 유명한데 저는 맘스파이를 주로 가요. 따뜻한 파이에 차가운 아이스크림 한 스쿱 얹어 먹으면 천국입니다. 단 체리파이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은 맛입니다. 마을에는 금광이었던 곳을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는 폐광이 있어서 사금채취 체험도 할 수 있어요.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마지막 15번째는 테메큘라입니다. 테메큘라 밸리는 샌디에고에서 북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와인 산지예요. 40개가 넘는 다양한 와이너리가 있고 각각 와인 테이스팅 룸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워크인으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만큼은 아니지만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에서 다양한 와인을 경험하고 싶다면 테메큘라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몇몇 대형 카지노 리조트가 있으니까 카지노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멀리 라스베이거스까지 가실 필요 없이 페창가 리조트나 팔라 리조트를 가보세요. 지금까지 샌디에고 사는 사람이 추천하는 샌디에고에서 꼭 가봐야 할 곳 15곳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샌디에고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즐거운 기억만 담아가시길 바랄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it's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